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한 번 결혼을 했었고, 현재는 이혼한 상태인데, 이혼을 하고 보니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의지할 것 같은가요? 결혼을 했다면 바로 남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남편은 이식을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으나 결국 수술 당일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괘씸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해서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남편은 끝까지 잘났다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인간 쓰레기라는 말은 제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인 듯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 친구로 그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리가 좀 먼 친구였으나 활발한 성격이었고 인기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에 쉬는 시간에도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아이였죠.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 등하교 시간에 자주 마주치면서 저희는 친구가 되었어요. 이후 저는 대학에 진학하였고 남편은 재수 끝에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이사를 가면서 한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 후 원하는 회사에도 취직했고 여전히 조용한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많은 직원들과 어울리며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알고 보니 고등학교 때 친구 박대식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다 보니 서로 반가웠고 그대로 집에 갈 수 없어 중간에 내려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냐? 넌 전보다 훨씬 예뻐졌다. 지금 뭐하고 지내? 나 회사 다녀. 너 이사 가고 소식 궁금했는데 어떻게 지냈어? 그냥 그렇지 뭐. 아빠가 투자를 잘못했다고 하면서 잘 살던 아파트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갔어. 그것도 전세로. 넌 아직 그 동네 살고? 나도 이사 갔어. 근데 그 아파트는 전세 주고 지금 주택에서 살고 있어. 부모님이 아파트 생활 지겹다고 하셔서 말이야. 이야, 너네 집 형편은 좋구나. 회사는 어디야? 용산인데 아까 퇴근하던 길이었어. 너는? 난 인천인데 부품 제조하는 회사 다녀. 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종종 연락하자. 우연히 만나게 된 남편을 보니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인기 좋고 활동적이었던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던 여고생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 안에 저도 포함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종종 연락하자는 남편의 말이 너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상 먼저 연락하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며 평소와 같이 일하고 지냈는데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정말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미야, 퇴근했지? 어, 지금 퇴근해서 이제 지하철 타려고. 어쩐 일이야? 야, 어쩐 일은. 우리 연락하고 지내기로 했잖아. 나도 퇴근했는데 지금 용산 쪽으로 가고 있거든? 같이 저녁이나 먹자. 용산 어디로 가면 돼? 남편은 갑자기 연락을 해서는 저녁을 먹자고 했고 저는 내심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여서 그런지 오랜만에 만나서도 할 말도 끊이지 않았고 또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자주 만났고 남편은 제가 일하는 회사 앞으로 자주 데리러 왔습니다. 나이는 둘 다 30이나 되었고 둘 다 만나는 사람도 없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할 사이로 발전도 하게 되었고요. 나 좀 괜찮아? 정장 오랜만에 입어보는데 어색하네. 근데 너네 부모님이 나 알아보실까? 글쎄, 고등학교 때 인사 몇 번 안 해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고. 암튼 너무 멋있으니까 그만 좀 신경 써. 알았어. 되게 떨리네 이거. 내 기분 알겠지? 내가 지난주에 너네 집 인사 갔을 때 얼마나 떨렸는데. 근데 너 그때 진짜 사시나무 떨도 떨었잖아. 난 그 정도는 아니거든? 암튼 들어가자. 어서 와요. 차는 안 막혔어요? 네, 아버님. 막힐까봐 일찍 출발했는데 차도 안 막혔습니다. 우리 주미가 아주 멋있다고 칭찬을 했어요. 잘생겼다고. 아빠 좀. 뭐 어때? 결혼할 사이인데. 근데 정말 근사해요. 정장도 잘 어울리고. 우리 주미랑 고등학교 때 친구였다고? 주미가 워낙 조용한 아이라서 친한 친구가 몇 없는데 이런 멋진 친구가 있었다니 전혀 몰랐네요. 저희 집에 인사 온 남편은 부모님께서 어찌나 환대를 해주시는지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집이 문제였는데요. 남편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집을 해올 형편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미야, 너 그 친구랑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대식이네 집이 좀 여유가 없어서요. 대식이도 지금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 눈치예요. 그래, 그럼 우리 전에 살던 아파트 그거 너네 줄 테니까 사는 게 어떠냐? 그 아파트는 지금 전세로 누가 살고 있잖아요. 게다가 40평대인데 저희들이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에요. 신혼집은 전세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빠도 그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내가 자식이 너밖에 더 있어? 어차피 그 아파트는 너 줄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 받았다 하면 되잖아. 그래도 부담이에요. 그냥 제가 모아놓은 돈이랑 대출 좀 받아서 전세 구할게요. 살면서 집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출은 받지 말고 부족한 금액은 아빠가 해줄게. 집 안 받는다고 하니까 해주는 거야. 이건 받아. 그래서 저희 신혼집은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미안해했지만 돈 열심히 벌어서 꼭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동안 신혼생활이 정말 행복했는데요.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애 기간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절절히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그런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거기다 친구들이 정말 많았던 남편은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오는 날이 손에 꼽았습니다. 초중고 친구들은 물론 회사 사람들까지 술 약속이 왜 그렇게 많은지 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 별로 없었죠. 이러니 제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보, 퇴근하고 저녁 같이 먹는 거 그렇게 어려워? 야, 넌 연애할 때도 잔소리 한 번 안 하던 애가 결혼하고 왜 그러냐?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건데 이해해야지. 회사 사람들은 일 때문에 만나는 거고. 그거 아니까 여태 이해하고 살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년이다. 같이 여행 간 것도 신혼여행 말고 없고 말이야. 나랑 여행 가고 싶냐? 당연한 거 아니야? 여름휴가 때도 너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해서 나 혼자 보냈잖아. 엄마 아빠 모시고 가까운 계곡 다녀온 게 전부라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번 휴가 때는 다 같이 놀러 가자. 됐지? 피곤해. 나 잔다. 정말 큰맘 먹고 잔소리 했는데 남편이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제 말 한마디에 바뀔 리가 없었습니다. 말을 듣는가 했는데 또다시 술 약속에 늦게 들어오는 건 물론 가끔 외박도 했는데 그럴 때면 남편 친구가 직접 전화를 해줘서 늦었으니
자기 집에서 재워보내겠다는 말도 한 적이 많았죠.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일하며 집에 와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도 생기지 않았고 공부를 시작해볼까 고민도 했는데 결국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는 분께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오셔서 저도 어렵지 않게 시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밥차 봉사활동도 하고 평일 퇴근 후에는 유기견 봉사도 시작했죠. 매일은 아니지만 시간적 여유가 될 때면 집에 혼자 있기보다 무조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 있어서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하다 보니 보람되고 뿌듯했습니다. 특히나 유기견 보호소에 다니면서 제가 갈 때마다 반겨주는 예쁜 강아지들과 점점 정도 많이 들었고 제가 도움이 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몸은 힘들어도 계속 봉사를 나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평소와 같이 퇴근 후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어쩐 일인지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더니 야, 너는 나보고 맨날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니 너 지금 몇 시냐? 11시잖아. 지금까지 야근했을 리도 없고 뭐 하다 온 거야? 넌 매일 늦다가 오늘 약속 없었어? 아니 너 왜 늦었냐고. 봉사활동하고 왔어. 뭐? 봉사활동? 나 봉사활동 다닌 지 좀 됐는데. 넌 부인한테 관심 좀 가져라.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냐? 무슨 남한테 봉사를 하냐. 네 남편한테 좀 해봐라. 근데 오늘은 진짜 약속 없어서 일찍 들어온 거야? 피곤하기도 하고 쉬려고. 그래, 그렇게 노는데 안 피곤하면 이상하지. 그럼 얼른 자. 저기, 왜? 할 말 있어? 그게 나 이번에 친구들하고 여행 가려고 하는데. 평소처럼 해. 언제는 나한테 물어보고 갔어? 외박도 자주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래? 그러고 보니 수상하네? 야,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 내 친구들 너도 알잖아. 민호, 종훈이 또 됐어. 그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어디로 가는데? 그게 이번엔 해외여행이야. 해외? 어디? 태국 가려고. 남편은 대뜸 친구들과 해외로 여행을 간다며 저에게 과도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 안 하고 놀러 다니던 사람이라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가는 친구들 이름이며 연락처며 제가 다 알고 있었기에 가라고 했습니다. 또 알아서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더니 스피커폰으로 저한테 확인도 시켜주었고요. 원래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 거 알고 결혼한 거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해외여행을 갔고 저는 남편도 며칠 동안 없겠다. 평소처럼 계속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퇴근 후 유기견 센터에 들려서 청소하고 아이들 간식도 주고 막 집에 가려는데 아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주미야, 아빠다. 네, 아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자기는 이제 9시 좀 넘었구만. 근데 너 집 아니야? 네, 아빠. 저 요새 봉사활동 다니거든요. 여기 유기견 센터인데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봉사까지 하고 안 힘들어? 다른 건 아니고 엄마가 요즘 어지럽다고 계속 그런다. 병원도 안 간다고 하고 고집 피우는데 네가 언제 시간 내서 집에 들르면 어떨까 하고. 엄마가 어지럽대요? 또 다른 증상은요? 두통 때문에 머리 아파서 약 먹고 그랬다. 원래 두통 한 번 없던 사람이라 아프다고 하니 신경이 좀 쓰이네. 알겠어요. 제가 언제 시간 내서 가볼게요. 저는 아빠의 전화를 받고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하던 엄마라 갑자기 어지럽다는 말이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차를 돌려 친정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가보니 엄마는 증상이 좋아졌다 하셨고 얼굴색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예약하고 전화드린다고 한 뒤 저는 친정에서 나왔습니다. 한참 운전하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더라고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어차피 남편도 없으니 천천히 집에 가자 생각하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졸려서 주차 공간에 차를 대고 근처 공원이 보여 잠시 걷고 있는데 도로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도로 쪽으로 뛰어가 보니 차량 한 대가 속도를 내며 도망치듯 가버리는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번호판이 보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흐릿하긴 해도 가로등 아래였고 번호가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대는 전복되어 뒤집힌 채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운전자 한 명만 눈에 보였는데 의식을 잃은 채로 불러도 깨어나지 않아 바로 경찰에 뺑소니 신고하고 또 119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는데 외박을 한 거냐며 아주 소리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기 여행에서 왜 벌써 왔어? 일정이 바뀌어서 며칠 빨리 왔어. 그런데 넌 뭐냐? 나 없다고 외박한 거냐? 설마 여태 계속 이렇게 지냈던 거야? 무슨 소리야. 친정 갔다 오느라 늦었어. 장모님한테 전화해? 그래, 전화해. 남편은 제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 장모님은 그럼 일찍이나 보내지 왜 이 시간까지 널 붙잡고 있었던 건데? 무슨 말이 그래? 붙잡고 있다니? 엄마가 머리 아프시대서 잠깐 들렀다가 오는 길에 뺑소니 사고 목격해서 병원에 있다가 오는 길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말고 잠이나 자. 피곤하니까. 제가 뭐라고 지내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뭐 했냐고 물어보니 이상했습니다. 암튼 저는 피곤해서 그만 자려는데 곧 출근도 해야 하고 병원에 실려간 그 사람이 걱정도 되고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버거도 모를 정도로 코를 골며 잘도 자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핸드폰에서 턱알림이 들렸습니다. 미리 보기로 메시지가 보였는데 아니 글쎄 이 인간이 바람이 났나 싶게 의심스런 내용이 보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니 자기야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자가 보낸 메시지였는데 요즘 스팸도 많고 하니 무턱대고 의심부터 하기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메시지 하나만으로 남편에게 뭐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확한 증거 없이 말 꺼냈다가 오히려 남편이 불쾌할 수 있으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소와 같이 출근을 했고 뺑소니 목격으로 경찰서에서 피해자도 만나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네요. 계속해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주려고 했는데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고 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 일도 잘 마무리되었고 당분간 몸이 피곤해서 봉사활동도 쉬며 지냈는데 그런 저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쳤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간암이라고 나온 겁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받아왔고 그동안 별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이 나든 말든 일단 제 몸부터 신경 써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고 확인했는데 간암이 맞았고 다행히 전이는 안 되었으나 이식은 필요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은 물론 가족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직접 이식을 해주겠다 하셨고 검사까지 받으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뇌사자간을 기증받아 이식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자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입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말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친정에서 다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한 곳에 모여 남편의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주미야,
내가 너한테 간이식 해줄게. 아니, 자네 정말인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네, 저도 그동안 고민이 많아서 단번에 얘기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주미야. 아, 진짜? 간이식은 주는 사람도 정말 신중해야 돼.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어, 결심하고 말하는 거야.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어. 고맙네. 고마워, 자네. 일단 제가 검사 받아볼게요.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 간에 문제만 크게 없으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검사 받아야 확실한지 알 수 있을 거야. 우리도 검사 받기 전까지는 가족이니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안 된다고 나왔잖아. 고마워, 여보. 그런데 시댁에는 말씀드린 거야? 다 얘기했어. 그리고 간이식해도 간이 재생이 되니까 괜찮아. 당장 병원 예약하고 검사 받을게. 남편은 선뜻 간이식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님을 알기에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시댁에는 남편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자꾸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길래 알겠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괜히 전화드렸다가 더 속상해 하실 것 같아 나중에 수술 잘 받고 감사 인사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간이식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도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식 가능으로 나왔죠. 그런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가 결혼하고 계속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미 수술하고 이사 걱정 없이 살려면 집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당장 집 살 형편은 안 되는데 저희 살 집을 마련해 주시면. 갑자기 집을 해달라는 말에 저나 엄마 아빠나 놀랐는데 간이식까지 해준다는 사람한테 뭔들 못해주겠냐며 엄마 아빠는 알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 안 그래도 우리 주미한테 집 해주려고 했었네. 주미 아빠랑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이제 주미랑 자네도 집다운 집에서 살아야지. 우리 전에 살던 그 아파트 자네 줄게. 어차피 주미랑 같이 살 집이니 이제 줘도 되겠다 싶고. 그래, 목숨 살려준 사람인데 집이 문젠가? 자네 말 들어보니 주미 몸 생각해서라도 이사 걱정 없이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네. 이후 저는 남편의 간이식을 받기로 했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되고 떨리고 무서웠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엄마가 두통에 어지럽다고 했던 게 이번에 터진 거였죠.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했고 다행히 초기라 경과도 좋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엄마까지 쓰러지니 아빠가 왔다 갔다 너무 힘드셨어요. 그 와중에 제 남편은 어머님 쓰러지시면 당장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는데 아무리 저한테 간이식을 해주는 사람이라도 너무 얄미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집을 바라고 이식해주려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뇌출혈이면 수술하고 후유증이 좀 있으시다는데 장모님 괜찮으실까? 괜찮으실 거야. 궁금하면 자기가 엄마 병원에 한번 가볼래? 난 자기 옆에 있어야지. 지금 자기 보호자 나뿐인데 자리를 어떻게 비우냐? 근데 집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계약서는 어쩌지? 자기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수술하고 깨어나시면 어련히 해주실까? 어, 수술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남편은 계속해서 집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수술 날짜가 좀 남았으나 당장 쓰러진 엄마는 급해서 바로 수술을 하게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집을 못 받게 될까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수술하는 날이 되었고 저는 입원 중이라 가보지 못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장모님 얼굴을 직접 보고 와야겠다며 잠시 나갔다 온다고 했죠. 그런데 몇 시간 뒤 아빠가 제가 있는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주미야, 몸은 좀 어떠냐? 아빠, 엄마는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엄마도 지금 수술 끝나고 다행히 의식도 있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고. 그런데 박서방이 엄마 소식 궁금하다고 찾아왔길래 아빠는 너 얼굴도 볼 겸 잠시 와봤다. 다시 엄마한테 가봐야 돼. 제 걱정은 말고 얼른 가보세요. 아빠 찾으면 어떡해요. 그래, 이제 가서 박서방 다시 여기로 보내마. 몸조리 잘하고 엄마 몸 상태 봐서 너 수술할 때 올게. 아빠는 남편이 병원에 잠시 가 있는 동안 저를 보러 오셨고 얼마 되지 않아 금방 가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녁 늦게서야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볼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는 말도 안 해주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남편은 연락도 없이 병원에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전화해봐도 받지 않고 회사에 전화해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혹시나 병원에 오다가 사고 난 건 아니지 걱정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남편은 일주일 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뇌사자의 간을 기증받아야 했고 계속 기다리며 병원에 있어야 했죠. 엄마는 상태를 지켜보고 퇴원해야 해서 좀 더 병원에 계셨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거닐고 있었는데 전에 뺑소니로 도움을 줬던 그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너무 놀라 사고를 당한 건지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길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 일 정말 모르네요. 그런데 지금 다 회복하신 거죠? 그럼요. 덕분에요. 그때 병원에서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때 크게 다치셨으니 항상 조심하세요. 그럼요. 그리고 이거 제 명함인데 혹시 제 도움 필요하신 일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제 커피숍에 오시면 주미 씨는 평생 공짜로 커피 드릴게요. 빈말 아니고 진심이에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명함을 받아들었는데 유명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주머니에 넣고 저는 데스크를 찾아서 혹시나 남편이 왔다 가진 않았는지 물었고 역시나 답은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에 병실에서 누워만 있어야 했죠. 그런데 며칠 뒤 그 지인을 병원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부러 저를 보러 온 거였어요. 그러더니 간이식을 본인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겠다고 대답을 하겠어요? 전에 제 목숨도 살려주셨잖아요. 제발 은혜 좀 갚게 해주세요. 네? 그때 저 아니었어도 누가 그 상황을 봤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날 뺑소니 범인 잡으려고 CCTV 다 돌려봤는데 그쪽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때 저를 지나치셨다면 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고마워서 성의 표시하려고 하는 것도 극구 사양하고 이렇게라도 도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인은 그날 이후로 거절했는데도 계속해서 절 찾아왔고 저는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빨리 이식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지인을 통해 간이식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검사 결과 적합이었고 간 상태도 너무 좋다고 하니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적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이식을 받게 되었고 수술 경과도 너무 좋았습니다. 눈을 떴는데 정말이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죠. 저에게 간이식을 해준 지인은 회복도 빨랐고 저와 병실에서 같이 회복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퇴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간이식 센터에서 전화해서는 대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다는데 더 이상 대기자의 명단이 없으니 병원으로 찾아온 겁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났고 저를 보고 계속 사과하는데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주미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무서워서 그랬어. 네가 내 입장 되어봐라. 안 무서운가? 그럼 말이라도 해줘야 하잖아. 수술을 미루든 해야 하는데 말도 없이 그렇게 안 오면 나나 의사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 수술 다 받으니까 오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끝까지 수술 못 받고 있었으면 안 왔을 거지? 말해봐. 지인은 제가 남편과 싸우기 시작하자 자리를 피해주려고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모르세요? 네? 누구신데요? 나한테 간이식 해주신 분이야. 말 좀 조심해줘. 제발. 뭐? 이 사람 누군데 너한테 간을 줬다는 거야? 무슨 관계야, 둘이? 어이없게도 남편은 감사하다는 말보다 저희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인은 남편을 보고 계속 자기를 모르겠냐고 물었는데요. 땡땡 커피숍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알바생이 그쪽 와이프한테 뜨거운 커피를 쏟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였는데.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나가서 얘기하자며 지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와이프라고 하는 말이 거슬려 같이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일어서는데 바닥에 남편이 떨어뜨린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전화도 오길래 보니 우리 정임이라고 저장된 번호였고 받아보니 어떤 여자였습니다. 여보세요? 대식 씨 전화 아닌가요? 맞는데 누구세요? 뭐야, 무슨 전화 매너가 그 모양이에요? 대식 씨 바꿔요, 얼른. 저 대식 씨 부인이에요. 네? 아직 안 헤어졌어요? 뭐라고요? 헤어지다니요? 그러더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일단 그 여자 전화번호를 따로 저장해두고 병실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대화는 끝났고 남편은 제가 자기 폰을 들고 있자 뺏듯이 가져가더니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저에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 주미 씨 남편이란 사람이 여자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 알바생이 실수로 커피를 건네다가 남편분 일행한테 뜨거운 커피를 쏟은 거죠. 옷도 다 버리고 화상도 입었다고 남편분이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알바생은 울면서 사과하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와이프라는 말은 뭐예요? 제 남편이랑 같이 간 그 여자를 와이프라고 하던가요? 네.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옷값이며 치료비며 상당한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바람나서 그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제 지인에게 그 모습을 딱 들켰던 겁니다. 지인은 그때 보상 때문에 제 남편 연락처는 물론 그 여자 전화번호까지 저장해 두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저장해둔 번호와 비교해보니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친구들하고 태국 여행을 다녀와서도 의심스러운 문자를 봤었는데 그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저는 퇴원할 만큼 몸이 많이 회복되어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가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아서 시작도 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남편 놈을 어떻게든 복수해주고 깨끗하게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절대로 무리하지 말라고 하여 당분간 신경 쓰는 일은 다 미뤄두려고 했으나 남편이 저러고 다니는 걸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몸 상하지 않으면서 남편 몰래 조용히 뒤에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엄마가 계시는 병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아빠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주미야,
퇴원하고 오는 거야? 아빠가 옆에서 같이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저 병원에 아는 사람도 있어서 도움 많이 받고 잘 퇴원했어요. 그런데 엄마 상태는 어때요? 다행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아빠는 남편에게 증여해 주기로 했던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계속 병원에 계셨는데 언제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이상해. 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해서 따지더라고. 뭐라고 따져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말이다. 근데 그 말을 박서방이 직접 가서 했대. 증여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알고 보니 남편은 어떻게 서명을 한 건지 계약서를 들고는 아파트에 가서 대놓고 집을 비워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엄마의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니 장모님이 직접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어주신 건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어차피 저 주신다고 했던 집인데 대체 뭐가 문제예요? 주미 엄마 아직 완전히 회복도 못했는데 언제 서명을 했다는 건가? 그리고 자네는 내 딸한테 약속도 안 지켰으면서 어떻게 그 집을 탐내나 탐내길. 가족들 앞에서 나한테 집 준다고 하셨잖아요.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이러면서 남편은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겨우 정신을 차린 엄마가 힘겹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자네가 약속을 지켰을 때지. 우리가 먼저 딸한테 간이식 해달라고 했나? 그리고 간이식 해주면 대가로 집 준다고 했냐고? 자네가 처음부터 요구한 거잖아. 먼저 나서서 간이식 해준다고 하니 우리는 고맙다고 했고, 자네한테 말 들어보니 충분히 줄만하다 싶어서 주겠다 응한 거네. 나중에 우리 딸에게 줄 집이기도 하니 어차피 둘 같이 살 거 빨리 줘야겠다 싶어 증여한다고 한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쳐? 너 이 자식, 내 딸 위험한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막말로 제 상황 되어보세요. 제가 미쳤다고 그 위험한 거랍니까? 수술해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암튼 보다시피 증여계약서 어머님 사인 다 있고 이거 법적 효력 있으니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그렇게 나가버렸고 저와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약속도 안 지켜놓고 집을 달라니 이게 말입니까? 이 상황에 남편 놈이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속이 말이 아닐 테니까요. 일단 최대한 여기저기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건 되돌리기 어렵다는 답변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처럼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증여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엄마가 수술을 했을 당시 잠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정확히 서명도 했고 도장도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시켜서 가져온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병실 전담 간호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전에 엄마가 수술 후 정신이 잠깐 드셨을 때 사위분이 찾아왔는데 엄마가 정신만 들었지 거동이 힘든 상태였음에도 손을 일부러 움직이게 하며 종이에 뭔가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도장은 친정집에 가서 몰래 가져온 건지 아빠가 전에 안방 서랍에 두었던 엄마 도장이 위치가 달라져 있다고 했으니 앞뒤가 딱 들어맞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친정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호사를 만나서 계약서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증여계약 해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
계약서 사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단서와 수술 직후 당시 진료 기록을 따로 챙겨두었죠. 증여 계약 후 등기까지 완료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해서 최대한 빨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출석 후 엄마가 분명히 정신이 돌아와 사인을 한 거라고 주장했고, 저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손을 혼자 드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그 당시 정신도 완전히 돌아온 상태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다행히도 아파트 증여계약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절대 가만둘 수 없었죠. 이 두 사람에게 복수하려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주미 씨?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랬잖아요. 무슨 일 생긴 줄 알고요. 바쁘신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뭐든 제가 힘 닿는 대로 돕겠다고 했잖아요. 저 그때 제 남편하고 그 여자가 정호 씨 커피숍에 왔다고 한 날 CCTV 영상을 제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거야 제가 따로 저장해둬서 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때 깔끔하게 일 끝내고 싶어서 컴퓨터에 저장해뒀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건 없으세요?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한테 간식도 해주시고 이런 도움도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네요. 남편이란 사람은 바람나 있고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니.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계속 몰랐으면 주미 씨만 힘들었을 텐데요.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바보 같고 지우고만 싶었는데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죠. 그래서 이제 제 과거보다 앞으로 있을 인생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영상과 제가 이전에 남편의 폰에서 본 톡 메시지를 찍어둔 사진까지 잘 정리해 두었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상간녀가 총각인 줄 알고 만났다고 하면은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집 문제로 소송해서 지자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하면 잘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상간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최정임 씨 되시죠? 뭐야, 또 광고 전화인가? 아니요, 저 박대식 와이프입니다. 네? 혹시 대식 씨랑 같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만나실래요? 두 사람 바람피고 있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전에 저희 남편 전화로 전화 걸었다가 제가 받았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상간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우 당황해하는 것 같았죠. 계속 아무 말이 없다가 버튼 하나를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어떤 남자와 대화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 남자 목소리는 제 남편이었죠. 상간녀는 전화를 끊는다는 게 버튼을 잘못 눌러서 끊어진 줄 알았던 겁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들어봤습니다. 다행인 건 제 전화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상간녀와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다 녹음도 할 수 있었죠. 지금 전화한 거 당신 와이프야. 어떻게 된 거야? 내 번호를 어떻게 한 거지? 뭐? 무슨 일이야 이게? 혹시 그 사람이 말한 건가? 누구? 누구냐고? 전에 우리 커피숍에서 그 커피 사건 기억 안 나? 그 사장이 알고 보니까 내 와이프한테 간이식을 해줬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원래 알던 사람인가? 아니야, 뭐 우연이었겠지. 그런데 내가 그때 오해라고 와이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씨 뭐지? 그런데 자기 와이프랑 언제 이혼해? 나 계속 이렇게 둘 거야? 내가 집만 받았어도 바로 헤어지는 건데 아직은 안 돼. 이대로 끝내면 나 가진 것도 없단 말이야. 짜증나! 두 사람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이것 또한 저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이었고 정말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는 부모님께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실 거고 제가 소송 준비도 마쳐서 덤덤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죠. 충격을 받으실까 걱정되었는데 엄마 아빠도 그런 사위 필요 없다며 잘 선택했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의 톡 메시지와 커피숍 CCTV 영상 그리고 통화 녹음까지 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목숨을 가지고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아 더 이상의 신뢰가 없음은 물론 계약서 위조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하여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는 예상대로 자기는 부인이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라 주장했으나 먹히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특히나 CCTV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이 끌어안고 손도 잡고 있어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거기다 녹음 내역에서 와이프니 이혼이니 증거가 될 만한 말도 나왔고요. 저는 한 번에 두 가지 소송을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힘내서 저는 이혼도 승소했고 상간녀 소송도 제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어 위자료 2,500만 원의 돈을 받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 후 살던 전셋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를 옆에서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많은 재판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남편 놈은 끝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보세요? 주미야, 나야. 이제 연락할 일이 없는 걸로 아는데 또 뭐가 남았니? 염첩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게 무슨 말이야? 헛소리 하려면 전화하지 마. 아니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앞으로 연락하지 마. 주미야, 제발 끊지 마. 정희미가, 아니 그년이 같이 살자고 꼬셔놓고는 이제 와서 나보고 나가서 꺼지래.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집을 받으면 저와 이혼 후 그 집을 팔아서 상간녀랑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상간녀 소송으로 큰돈도 잃게 되자 남편은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게 되자 부끄럽다며 집에 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갈 곳 없어진 남편은 결국 저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많이 지친 상태였고 더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됐기에 그냥 전화를 끊고 차단도 했습니다. 번호 삭제도 해버렸죠.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친정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군가 보니 남편이어서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저희 아빠가 그냥 보고만 계실 뿐인가요? 갑자기 화장실에 가시더니 큰 대야에 찬물을 받아 나오셨고 주방에 가서는 소금통을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대야를 들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와 함께 집안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아빠가 대야에 받은 찬물을 그대로 남편에게 뿌렸고 화들짝 놀란 남편은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장인어른,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간이식이 재발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주미가 또 아프면 그땐 제가 진짜로 간이식 할게요. 네? 뭐야? 이 자식이 그게 할 소린가? 아빠는 헛소리를 하는 남편의 뺨을 여러 대 때리며 당장 가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빠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지 겁에 질려 도망치듯 돌아섰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소금통을 꺼내셔서는 아예 대놓고 욕하시며 소금까지 뿌리셨습니다. 살면서 아빠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이후로 몸도 회복해서 많이 좋아졌고 엄마 역시 거동을 시작하시면서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끔찍한 결혼 생활이었으나 이번 일로 저의 내성적인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싶기에 한동안 부모님과 지낼 생각이에요.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건강 잘 챙기세요. 바람난 남편을 혼내주거나
상간녀를 잡는 일도 내 몸이 아프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소중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